안녕하세요. 레인저바이크 조윤입니다. 오늘은 안전하고 돈 아끼는 타이어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타이어가 거의 단연 으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엔진 출력 그리고 아무리 좋은 선의 능력을 가진 바이크라도 그 바이크와 그 노면을 직접적으로 연결해주는 그 타이어가 제대로 뒷받침이 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돼요. 쉽게 말씀드려서 타이어가 정말 미끄러운 타이어예요. 아니면 예를 다시 들어볼게요. 빙판길이에요. 바이크 출력이 아무리 좋아도 빙판길이면 타이어의 그립이 전해지지가 않아서 계속 헛돌겠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엔진과 출력을 가지고 있어도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바이크를 제대로 탈 수조차 없어요. 조금 과장해서 예시를 들었는데 그것처럼 바이크 타이어가 정말 제대로 된 파워를 받아낼 수 있을 만큼의 좋은 타이어 아니면 기본적인 그런 구성이 안 된 타이어라면 아무리 좋은 출력과 바이크 스펙을 갖고 있어도 제대로 길에서 달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면과 접지하는 유일한 부품인 타이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이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활용법을 알기만 해도 훨씬 더 바이크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탈 수가 있고 게다가 돈까지도 아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타이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우선 타이어의 기본 작동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지금 보시면 타이어가 이 앞 타이어인데 타이어가 있어요. 타이어는 만약에 타이어가 실제로 휠에 꽂아져서 바이크에 장착돼서 땅에 눌리면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접지되는 면적 자체는 작아요. 지금 이 아래 살짝 눌려 있는 부분 보통은 이 그 접지면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타원형이 사실 제 손바닥보다도 작아요. 그 작은 접지 면적 앞뒤에 있는 그 작은 접지 면적 두 넓이로 바이크 전체를 지탱하고 달리고 서고 선회까지도 다 담당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접지면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타이어 타원이라는 접지면. 그 접지면이 일반적으로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타이어의 그립력이 향상돼요. 그리고 접지면이 좁아질수록 타이어의 그립력이 점점점 내려가요. 그것만 알아두시면 타이어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그립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하나 알아두실 게 타이어의 접지면이 넓어질수록 그립이 올라가고 접지면이 낮아질수록 그립이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이것까지만 지금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딱 눌렸죠. 지금 이 접지면에 딱 그 노면하고 접지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만 바이크와 노면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접점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접점은 사실 양 손바닥보다도 좁다는 것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작죠. 자동차의 경우는 네 바퀴에다가 아무래도 타이어의 이 면적이 더 넓고 평평하기 때문에 사실 손바닥 정도 되는 크기가 네 군데가 생겨요. 그래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탈 수 있지만 바이크는 앞뒤에 딱 두 군데 그리고 더 좁은 접지 면적 때문에 불안정해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더더욱 타이어에 대한 관리와 지식을 잘 알아야 제대로 타고 안전하게 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접지 면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접지 면적을 알았으니까 그러면 접지면에서 실제로 달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탁 하고 땅에 닿았을 때 눌려있는 접지면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돌겠죠. 돌면서 가겠죠. 이게 연속되면서 바이크가 앞으로 나갈 거예요. 원래 들어가면 이렇게 앞으로 나가겠죠. 나가는데 그때 접지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이 타이어의 고무 재질이잖아요. 이 고무 재질이 순간순간 아스팔트에 그 작은 돌기 사이로 고무가 파고 들어가면서 순간 콱콱 물어요. 콱콱 물면서
물었다가 돌면서 다시 놨다가 새로운 면이 물었다가 그게 연속적으로 되면서 타이어의 접지력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크가 어느 정도 기울어도 이 움켜쥐는 아스팔트를 타이어가 움켜쥐는 그 힘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그대로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거 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타이어 부분에서는 아스팔트를 움켜쥐는 그 힘 때문에 타이어가 양옆으로 기울어져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 개념을 바탕으로 좀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돈까지 조금 아낄 수 있는 타이어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타이어 공기압이에요. 공기압. 공기압이 뭐냐? 휠에 이게 휠까지 있었을 때 타이어에 바람을 넣는 양이에요. 바람 넣는다 그러죠, 보통은. 바람을 넣는 양인데 공기압이 왜 중요하냐면 공기압에 따라서 그립력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뭐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개념에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아까 접지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일반적으로 타이어의 그립력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타이어 공기압을 조절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타이어 공기압을 조금 더 빼요. 원래 있던 것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에 있던 공기가 땅땅하던 공기가 빠지면서 타이어가 아래로 살짝 주저앉겠죠. 주저앉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주저앉기 때문에 그만큼 면적, 땅에 닿는 면적이 조금 더 넓어져요. 그렇게 되면 결국 노면과 타이어가 맞닿는 부분이 넓어지죠. 접지 면적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립력이 향상이 돼요. 반대로 타이어에 공기압을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으면 공기압이 많아지기 때문에 타이어가 땅땅해지죠. 그러면서 눌려있던 게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접지 면적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립력이 살짝 떨어지는 효과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공기압을 많이 넣고 적게 넣느냐에 따라서 타이어 그립력이 변화하는 거예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그립력을 변화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 공기압을 넣고 빼는 그 행위로 인해서 라이더가 느낄 정도로 그립력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와인딩을 나간다. 조금 바이크의 스포츠 주행을 좀 해야겠다 싶으신 날이 있으면 내 타이어의 공기압을 원래보다 한 10% 정도 빼주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노면 접지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타이어 그립이 향상이 돼서 타는데 조금 더 그립 한계치가 올라가고 그리고 덜 불안해요. 내가 바이크를 코너링을 하면서 눕혀도. 그런데 항상 뭔가를 변화시켜서 장점이 있으면 반대로 단점도 생겨요. 마찬가지로 공기압을 뺐을 때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타이어의 수명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타이어의 접지 면적이 넓어졌죠. 그러면 어쨌든 타이어가 계속 구르면서 노면을 계속 움켜져요. 그게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움켜지는 그 고무가 뜯겨나가는 면적도 많아져요. 그래서 타이어가 빨리 닳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 두 손가락 정도의 면적으로 타이어가 닳았는데 지금 공기압을 빼서 세 손가락 정도의 면적으로 타이어가 닳기 시작하면 조금 더 마모도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플러스로 연비도 조금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타이어가 그만큼 이렇게 두 손가락 정도의 넓이로 눌려 있다가 세 손가락 넓이로 눌리면 접지력이 좋아질지언정 타이어가 더 눌리기 때문에 마찰력이 많아지죠. 그립력은 좋지만 그 마찰력 때문에 바이크를 움직여야 되는 엔진은 조금 더 힘이 들어가요. 마찰력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똑같은 속도로 달리려고 하면 조금 더 기름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연비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반대로 타이어에 공기압을 조금 더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게 반대로 바뀌어요. 타이어에 공기압을 많이 넣으면 아무래도 땅땅해지기 때문에 노면에 접지하는 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손가락 정도의 넓이에서 한 손가락까지 줄어들 수가 있어요. 볼록하게 솟아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접지 면적이 줄어들었죠. 그럼 일반적으로 타이어의 그립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장점은 뭐예요? 접지면이 더 작아졌죠. 그러니까 마모되는 면적이 작아져서 조금 더 타이어의 수명이 올라가고, 접지되는 면적이 적으니까 마찰력도 적어졌죠. 그러니까 바이크 엔진이 타이어를 굴리는 힘이 조금 덜 들어요.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길게 봤을 때 연비가 조금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압은 언제 조금 넣느냐? 나는 크게 와인딩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출퇴근 용도로, 그냥 경제적인 용도로 바이크를 사용할 거야. 이렇게 되면 원래 공기압보다 최대 10%, 약간 더 넣어줬는데 그 기준을 최대 10% 정도 더 넣어주면은 바이크가 크게 문제가 없으면서, 왜냐면 직진만 하실 거니까. 살짝 코너만 하고 출퇴근 용도는 그냥 빨리빨리 안 다니고 직진만 하면서 가다서다만 하실 거니까 크게 문제가 없죠. 그립력에선. 그립에 한계를 안 쓰니까. 그 상황에서 연비와 타이어의 수명이 조금 더 올라간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 그러면 기준점에 대한 공기압은 어떻게 잡나요? 가 첫 번째이실 거예요. 자, 기준점에 대한 공기압은 각 메이커, 타이어 메이커와 모델별 권장 공기압이 있어요. 보통 사이드월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사이드월이 옆면이에요. 옆면에 작게 써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제조사 홈페이지에 가면 각 모델별로 적정 권장 공기압을 적어줘요. 보통은 뭐 32psi에서 38psi 뭐 그 정도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적정 공기압을 기준으로 맞춰서 넣은 상태에서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를 해주시는 게 안전한 상태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접지력을 올리려면 공기압을 빼야 되고, 그리고 뭐 연비를 올리려면 공기압을 넣어야 된다. 그게 맞기는 한데, 그것도 어느 정도로 해야 돼요. 너무 과하게, 심지어 막 20-30%까지 확 빼버리거나 넣어버리면 갑자기 그립을 더 잃거나 아니면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주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해서 항상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적정 공기압, 메이커의 권장 공기압에서 10%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절해주면 무난하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조금 많이 한다 그러면 15%까지도 괜찮은데, 그래도 공대에서 일반적으로 탈 거는 10% 안팎으로. 나중에 이제 서킷이나 그런 쪽으로 가면 좀 별도긴 한데, 지금은 일반 라이더분들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의 공기압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된다. 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공기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공기압을 이렇게 넣고 빼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고, 돈도 안 들면서 바이크의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알뜰한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한 기본 선행정꼴은 뭐예요? 공기압 게이지가 있어야 되겠죠. 플러스로 에어 컴프레셔까지 있으면 좋죠. 근데 뭐 에어 컴프레셔에 집에 없으면 근처 샵 같은 데 가서 공기압 넣는 거는 뭐 간단하게 해주기 때문에, 정말 없으면 근처에 있는 자전거 샵에 가도 이 맞는 굿즈에 맞는 그 에어 컴프레셔만 있으면 거기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프레셔는 구비를 못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공기압 게이지는 하나씩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공기압 게이지는 바이크 전용이 좋고요. 그렇게 비싼 건 필요가 없어요. 보통 한 2만 원에서 4, 5만 원 정도 사이에 바이크 전용 공기압 게이지를 갖고 계시면 그 게이지로 내 바이크의 공기압 게이지를 체크해 주면서 필요할 때마다 추가하고 빼면서 관리를 해주시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내 바이크를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